안녕하세요. 건강을 연구하는 건강품격 채널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 주말에도 누워만 있고 싶다. 잔병 치레가 자꾸 생긴다. 저도 직장 생활 막 시작했을 때 완전히 똑같았거든요. 그때 주변에서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땐 홍삼 같은 거 챙겨 먹어야지. 홍삼. 누구나 들어보셨죠? 명절 선물 세트, 부모님 효도 선물로 정말 많이 주고받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잖아요. 그런데 잠깐, 여러분은 홍삼이 왜 좋은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그냥 몸에 좋다는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어떤 성분이 작용하는지는 나한테 정말 맞는 건지 정확히 모르시고 계신다면 오늘 그 모든 의문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진세노사이드라는 비밀의 성분을 통해서요. 진세노사이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 바로 홍삼 속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이에요. 사포닌의 일종인데 우리 몸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줍니다.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기억력 증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나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서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홍삼 좋다 해서 끝나지 않고 진세노사이드가 정확히 뭔지,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제 연구 결과와 경험담들,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 올바른 섭취법은 뭔지, 이 모든 걸 과학적 근거와 함께 깊이 있게 풀어드릴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라면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홍삼의 진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부터 정리해 볼게요. 홍삼이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인삼은 원래 땅에서 자라는 생삼을 그대로 먹기도 하고 말려서 백삼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증기를 쐬는 과정을 거치면 짠! 붉은빛이 돌면서 홍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까요? 그냥 생삼 먹으면 안 되나요? 여기에 바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찌는 과정에서 인삼 안에 있던 자연 성분들이 화학적으로 변해요. 특히 사포닌이 변형되면서 진세노사이드라는 특수한 물질이 더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현재까지 알려진 진세노사이드 종류만 30가지가 넘어요. RB1, RB2, RC, RDR이, RF, RG1 이렇게 복잡한 이름들이 붙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건강 요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생삼과 홍삼을 비교해보면 생삼은 기본적인 사포닌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홍삼은 변형된 진세노사이드와 몸에 좋은 새로운 성분들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비싼 마케팅 아닌가 했는데요. 실제로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과학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2019년 한국식품과학회지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생삼보다 최대 3배까지 높게 나왔어요. 그럼 이 진세노사이드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세노사이드가 우리 몸에서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피로 회복의 비밀입니다. 학술 논문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효능이 바로 피로 회복이에요. 진세노사이드가 체내에서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주거든요. 우리 몸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는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도록 도와줘요. 저도 실제로 테스트해봤는데요. 작년에 프로젝트 때문에 일주일간 야근을 계속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홍삼 농축액을 하루에 한 포씩 꾸준히 먹었거든요. 물론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지만 확실히 평소보다 덜 지치는 기분이 있었어요. 실제 연구에서도 진세노사이드를 섭취한 그룹이 운동 후 피로 회복 속도가 평균 23% 빨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두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의 메커니즘입니다. 이것도 정말 흥미로운데. 진세노사이드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 특히 NK세포라고 불리는 자연살해 세포를 활성화시켜요. NK세포는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찾아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진세노사이드가 이 활동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2020년 면역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홍삼을 12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감기 발생률이 40% 감소했다고 해요. 세 번째 효능 혈액순환 개선. 세 번째는 혈액순환 개선이에요.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 주목하실 부분인데 진세노사이드는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시켜서 혈관을 확장시켜요. 쉽게 말하면 좁았던 길을 넓혀서 차가 더 잘 다니게 하는 거죠. 실제로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연구에서 홍삼 섭취 2시간 후 손끝 온도가 평균 2.3도 상승했다는 결과도 있어요. 네 번째 효능 뇌 건강과 기억력.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효능이 바로 뇌 건강이에요. 진세노사이드가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전달물질 활동을 촉진한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서울대 의대에서 진행한 임상실험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홍삼을 12주간 섭취한 결과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15% 향상됐어요. 저도 시험 준비할 때 홍삼차를 마셨는데 확실히 집중력이 좀 더 오래 유지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다섯 번째 효능 항산화 작용. 마지막으로 항산화 작용이에요. 이건 노화 방지와 직결되는 부분이죠. 우리 몸에서는 매일 활성산소라는 유해 물질이 생겨나요. 이게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와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데 진세노사이드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해요. 비타민 C와 비교했을 때도 진세노사이드의 항산화 능력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기타 연구 중인 효능들. 이 외에도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효능들이 많아요. 혈당 조절 효과, 간 건강 개선, 항염 작용, 심지어 항암 보조 효과까지. 다만 이런 부분들은 아직 동물 실험 단계이거나 임상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고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진세노사이드 정말 좋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잠깐, 그 전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홍삼과 진세노사이드가 아무리 좋아도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위험군 1 고혈압 환자. 첫 번째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진세노사이드는 혈압 조절에 복합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정 조건에서는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 있어요. 실제로 심장내과에서는 고혈압 환자들이 홍삼 제품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2018년에 발표된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혈압약을 복용 중이던 60대 남성이 홍삼을 함께 섭취한 후 혈압이 급상승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위험군 2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 두 번째는 불면증이나 수면에 예민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실제로 경험했는데 대학교 때 시험 공부하면서 홍삼 음료를 밤늦게 마신 적이 있어요. 그날은 정말 눈이 말똥말똥해서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진세노사이드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각성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에 민감하신 분들은 오후 3시 이후에는 홍삼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위장 장애예요. 체질에 따라서 홍삼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속쓰림, 소화불량, 설사, 심한 경우 구토까지.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이 공복에 홍삼을 섭취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해요.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약물 상호작용이에요. 특히 이런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정말 주의하세요.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 당뇨병 치료제, 항우울제, 면역억제제. 실제로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가
홍삼을 함께 섭취했을 때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한 케이스가 의학지에 보고되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자가 면역 질환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등, 호르몬 관련 암 유방암, 자궁 내막암 등, 급성 감염 상태. 진세노사이드가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특성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임신부와 수유 중인 산모들도 섭취를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아직 태아나 영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부작용 대처법. 만약 홍삼 섭취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 중단. 증상이 심하면 병원 방문. 복용 중인 약물과 함께 의사와 상담.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안전하거든요. 다만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실전편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적정 섭취량.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장하는 진세노사이드 1일 섭취량은 하루 3에서 80mg이에요. 하지만 이게 너무 범위가 넓죠? 실제로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루 3에서 10mg부터 시작해서 몸 반응을 보시는 게 좋아요. 언제 먹느냐도 중요해요. 오전에 공복 흡수율이 가장 좋아요. 식후 30분 섭취하면 위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 섭취하면 수면 방해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제품 선택 가이드. 시중에 홍삼 제품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죠? 이렇게 확인하세요. 첫 번째는 진세노사이드 함량 표시 확인입니다.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정확한 밀리그램 단위로 표기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홍삼 농축액 몇 % 함유처럼 표기된 제품은 피하세요. 두 번째는 제조사 신뢰성 확인입니다. 식약처 GMP 즉 우수 제조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업체 제품을 추천합니다. GMP 인증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품질로 일관성 있게 생산됨을 보장합니다. 세 번째로 첨가물 확인이 중요합니다. 홍삼 본연의 성분과 크게 관련 없는 설탕이나 인공 첨가물이 첨가된 제품은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삼 제품의 형태별 장단점입니다. 농축액 형태는 흡수가 빠르고 휴대가 간편하지만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알약 형태는 정확한 용량으로 복용이 가능하고 보관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농축액 형태에 비해 흡수가 다소 느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 형태는 일상에서 쉽게 물에 타서 섭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세노사이드를 많이 함유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홍삼과 진세노사이드에 대해 정말 많은 걸 알아봤는데요. 핵심 포인트 3가지. 첫째, 홍삼은 단순한 보양식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강식품이에요. 진세노사이드라는 특별한 성분이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등에 실제로 도움을 줘요. 둘째,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고혈압, 수면장애, 특정 약물 복용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셋째,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양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 당부의 말. 여러분, 홍삼도 좋지만 가장 기본은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이에요. 건강식품은 보조적인 역할일 뿐, 기본이 탄탄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홍삼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건강 성분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이상 건강품격이었습니다.